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슈동입니다. 오늘은 강한 양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양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생태계에서 강한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희수입니다. 강한 양이라는 닉네임이 저도 이게 본명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본명이 양희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희수에서 양 성만 떼서 양이랑 그리고 강하다 할 때 강한에서 강한 양, 강한 양희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해지고 싶은 건지. 멘탈 관리 쪽으로 제가 약간 좀 게으른 편이라 거기에서 좀 더 그런 면이나 약한 면에서 강해지고 이미 강한 것들은 좀 더 다지고 그래서 강한 양이 되자, 양희수가 되자. 그래서 강한 양으로 한 거. 약간 자기 최명적인 그런. 네, 맞습니다. 자기 닉네임. 닉네임. 네. 아, 저는 효과 있더라고요. 제 효과 많이 봤어. 저도 강한무 슈동부, 강한무로 해야 돼. 알겠습니다. 피라미드와 광장이라는 주제로 은행과 비트코인을 비유하는 이제 피라미드와 광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오 작가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배웠다 보니까 애초에 제가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작가님을 통해 배웠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쪽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피라미드와 광장이라는 그 틀 자체가 어떤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어떤 틀에 대한 인간의 오래된 어떤 갈망이나 상처나 그런 게 담겨 있는 어떤 주제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던 이 주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설명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받아들일 게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투자적 측면만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현상이고 이해하기 편하고 이미 우리가 평소에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이제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셔서 비유를 하기에 이제 적절한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광장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좀 힘드셨다든지 뭐 좀 느끼는 점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구동되는 메커니즘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풀어서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바로 봤을 때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쉽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는데 진짜 많은 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애초에 피라미드와 광장이라는 틀을 찾은 것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해서 이 피라미드와 광장이라는 어떤 한 가지의 도구를 발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게 거의 절반이 걸렸고요.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어요. 내용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걸 사람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만한 그 대상을 찾는데 좀 네. 많은 공을 들였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이렇게 저희 이제 어떤 초보자분들 비트코인에 처음 입문하시는 뭐 모빅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뭐 이런 강의를 추가적으로 뭐 더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더 생태계에서 이런 부분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계획이? 원래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백서 있지 않습니까? 백서 9장짜리 A4 9장짜리 백서에 대한 한 줄 한 줄 상세한 강의를 중급자분들용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기본 개념까지 다 설명해서 풀어드리기 때문에 긴 만큼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본인이 알려고 그 보는 수준이랑 네, 이제 남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그 학습하는 수준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 조금 강의로서 알려주려고 이제 처음에 알려고 백서를 봤었을 때랑 이제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이제 백서를 봤었을 때 좀 보이는 뭐 시각의 차이라든지 느낀 점이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약간 보통 혼자서 공부할 때 좀 얼렁뚱땅 넘어가도 스스로를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거니까 그냥 나중에 하자라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의를 하려면은 제가 이게 알아야지 강의자가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고 이번에 좀 강의를 만들면서 네. 이제 요거는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겠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기 위해 좀 노력했던 좀 기억나는 구절이 있을까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해시가 뭐냐라 했을 때 해시라는 거를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영어라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시 브라운 먹을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가면은 맥모닝 주는 거 아시죠? 네, 알죠, 알죠. 그거가 해시가 그 해시 브라운 딱 나오면은 네. 감자지 않습니까? 근데 감자인데 안에 뭐 잘게 자른 감자지 않습니까? 음. 해시 그래서 해시 브라운의 해시가 이 해시랑 똑같다. 아. 실제로 같은 단어거든요. A란 문장이 있는데 A란 문장을 그 해시를 하는 믹서기에다 넣어서 갈면은 A-1이란 모양이 나온다.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면 좀 직관적으로, 네, 이게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딱 되는. 비유가 딱 바로바로 되는. 네. 하나하나 그 백서에 있는 내용을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해주신다는 거죠. 약간 모여서 쪽집게 과외식으로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은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 전체 이 문단 맥락은 이런 맥락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컨텐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꼭 이제 쉽게 풀어져 있는 강한 양님의 설명을 보면서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너무 약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는 게 너무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모르는데 이거 안다 해도 되나? 인문학적 원리는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나가 궁금한데 내가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난 사람한테 안다고 막 설명이 되나를 너무 제가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싫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있어요. 모빅 경우에도 모빅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알고 이게 왜 된다는 걸 알지만 구체적으로 남한테 설명할 때 그거를 조곤조곤히 잘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 잘 알아야 된다. 전문가들이 막 어떤 걸 되게 쉽게 할 때 사실 저거는 가장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잘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안다는 거를 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하려면은 네. 진짜로 내가 네. 이런 뭐 백서라든지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또 출발하신 것도 있겠네요. 제가 백서 강의를 중급자분들 용어로 준비한 이유가 그 기존의 암호화폐계에 계신 분들이 저희 모빅을 볼 때 가지는 생각들 중에서 아 여기 이 비트모빅 커뮤니티는 백서를 저렇게 세세하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튼튼한 기반도 있고 그런 인문학 철학적 기반이 추가되어서 있는 근본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어서 백서 강의를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미 공부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한 번쯤은 모빅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겠나요? 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비유하자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네. 철학적인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네. 비트코인을 추종했던 것처럼 네. 모빅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다. 이런 것들을 외부에 어쨌든 알리기 위함도 좀 있는 거네요. 네, 진짜 근본이 있다. 우리 족보가 있다. 음. 라는 걸 좀 더 설명하고 싶었어요. 중급자용 강의는 어느 정도에 좀 준비가 되실까요? 길다 보니까 2분기 초. 넉넉히 2분기 초 정도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2분기 초면은 뭐 한 4월, 5월 이 정도. 네, 4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원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는 소설 등단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거의 뭐 소설 준비하는 백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등단이라고 하면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등단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저는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거의 장편 소설 쪽으로 하고 있고 저는 투고 형식으로 장편 이렇게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그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소설을 좀 좋아하긴 했거든요. 어느 날 문득 살면서 처음으로 약간 이거는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다. 살면서 뭐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자. 뭐 그랜드 캐니언의 풍경을 보거나 어떤 뭐 장엄한 광경을 봤을 때 느껴졌던 어떤 위대함에 대한 감각이 제가 소설을 통해서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그럼 나는 이 위대함을 나도 그대로 글로써 담아내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간절하게. 그래서 이런 소설가라는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이미 그런 글을 쓰신 거예요? 쓰기도 하고 백일장도 나가고 대학도 그걸로. 그때부터 조금 본인의 이게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신 거군요. 재능 약간 있었. 등단은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은지 뭐 이게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목표가 있으신지. 일단 지금까지 제가 완전히 만족하는 게 나오질 않았었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걸 완성해서 내년 중순이나 가을쯤에 투고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저 꼭 등단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형님은 취미가 혹시 뭐 어떻게 되시나요? 취미요. 네. 차 좋아. 차요? 차 좋아. 아, 이 차 말씀하시는 네, 거죠? 차죠. 아, 자동차. 차는 없습니다. 차를 좋아하면은 어떤 취미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이딩을 하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새벽에 네. 라이딩하는 거 좋아하고 아, 진짜요? 차가 없는데 어떻게? 가끔 한 달에 2번 정도 소카로 새벽에 잠깐 5시간. 아, 뭐 너무 심하게 과속하시는 건 아니죠?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혹시 막 빌리는 차종이 뭐 아반떼 N 뭐 이런 얼마 전에 생일 지나면서 아반떼 N 빌렸어요. 진짜 좋아하죠. 차 좋더라고요. 트랙에도 혹시 아니, 나가시? 근데 지금 소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야, 근데 좋더라고요. 차. 대박이더라고요. 차 얘기 나오니까 표정이 바뀌시는데.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과 모빅을 통해서 생존이랑 어떤 삶의 기반을 다지는 거가 같이 1순위라면 한 취미는 한 3순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드림카는 혹시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신지? 포르쉐 911 터보 S랑 아. 파가니 유토피아. 아, 솔직히 아반떼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 이해되나요? 갖고 싶어도 이게 모빅의 성장 궤도에서 아직 너무 초기니까 예. 살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저 BMW 애용하겠습니다. 네, 버스. 버스 메트로 워크 애용하겠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뭐 다른 이제 좀 스트레스 푸시는 뭐. 영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영화 너무 좋아해요. 혹시 모비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 있으신지? 존 포드의 수색자란 서부극이 있거든요. 음, 이 영화 아마 제가 본 영화 중에 제 기준으로는 너무 최고. 그리고 지아장커 감독의 그 스틸 라이프 너무 좋거든요. 중국 감독인데 진짜 좋아요. 강한 형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대함이란 단어인데 네. 비트코인이나 모빅에서도 그런 위대함을 느껴서 반하시게 된 건지. 우선 그 약간 작가님 책 제목이 지혜 족보였지 않습니까? 지혜 족보가 약간 1년에 내려온 어떤 인문학의 족보에서 족보가 있는 현상이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약간 그 이전에 있었던 인류사의 수만 년이 보인다 해야 되나? 그 수만 년의 기간을 보게 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그리고 모빅 또한 그러한 족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함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나, 느껴지지 않나. 저는 그게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가님한테 설득됐던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 그 라이브 할 때 몇 번 어차피 죽을 때는 다 병원 천장 보면서 씩씩한 천장 보면서 죽는 거라 하셨는데 저는 그거 되게 동감됐거든요. 죽음에 대해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저는 그게 저는 약간 위대함의 어떤 큰 부분은 죽음에서 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납득됐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하는 말 거짓말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 근데 안 갖는다라고 선언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미 비트코인이 많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거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탐구해야 될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빅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된 게 좀 많이 큽니다. 강한 양님이라는 사람을 컨텐츠로 만들면 뭔가 위대함을 주제로 되게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함을 따라가고 싶은 위대하지 않은 누군가. 뭐 강의도 있겠지만은 뭐 강의 외적으로 뭐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생태계에서는 좀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위원회 일 열심히 하는 것과 그리고 강의 준비, 입문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이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보고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